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마음이 자주 무너집니다. 가까웠던 인연이 멀어지고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며 내가 쌓아온 삶이 무너지는 듯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지키며 남을 위해 애쓰면 당연히 보답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 집착이 깊으면 고통이 깊어진다. 짧은 한마디지만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조차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형제나 자식과의 관계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억지로 이해시키려는 힘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자신은 옷 한 벌 변변히 사입지 않고 손주 학원비까지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커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원망보다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들어서면서 가장 무서운 건 병이나 돈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하고 마음이 단단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평온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태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둘째,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덜 다치는지.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정약용의 명언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한 집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외로움뿐일까? 나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눈빛을 보일까? 이 질문에는 안타까운 집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것을 반드시 되돌려받고 싶다는 마음, 그 기대가 무너지면 서운함은 배가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간 뒤에도 늘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적을 때는 생활비를 보탰고 결혼 후에도 손주 양육을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도 엄마, 이번 주는 꼭 좀 와야 해라는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구나. 여러분, 이 사례가 특별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희생이 어느 순간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이 결국 상처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내가 집착을 놓지 못하면 세상은 끝내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무리해서 붙잡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흐르는 대로 두는 것. 내가 준 것을 반드시 돌려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런 태도가 결국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결국 손에 피만 맺힙니다. 그러나 힘을 조금만 풀면 손에는 상처가 사라지고 자유가 남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가벼운 마음은 바로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바라보면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기대와 희망으로만 바라본다는 데 있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형제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는 자신의 밭보다 먼저 형제의 밭을 도왔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힘들 때 형제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아플 때 형제들은 각자 사정이 바쁘다며 외면했습니다. 처음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삶이 우선이다. 내가 그 본성을 몰라 괴로웠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많은 노년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활, 자신의 가족을 먼저 챙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젊을 때는 믿음과 기대가 버팀목이 되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형세에 따라 흐른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끝없이 실망과 서운함에 빠지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자식은 자기 삶을 살더군요. 처음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사람은 본래 그런 거니까요. 이 깨달음은 눈물을 동반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알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원망도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면 마음의 짐도 가벼워집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지혜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가볍게 사는 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외로움, 세상으로부터의 오해,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까지. 그런 삶 속에서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낸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가져야 한다. 이 말에는 인간관계, 삶의 태도, 노년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곧 집착이 많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내가 했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집착이 결국은 나를 괴롭힙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실망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고통을 줄이는 것에 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얻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도한 기대와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정약용의 말은 결국 고통을 줄여 더 평온한 삶을 살라는 조언입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자들은 강조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는 집착은 오히려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반대로 몇 안 되는 관계라도 존중과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안정을 지켜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말과 쇼펜하우어의 말은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삶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집착을 줄이는 순간 고통도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기대와 욕심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와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는 마음을 가볍게 살아야겠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싶지만
습관처럼 쌓인 집착과 기대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식들이 공부할 때는 밤잠을 줄여 뒷바라지했고, 은퇴 후에도 손주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점점 바빠지면서 찾아오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그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내 노후는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걸까요? 그때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준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자기 삶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 본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끝없이 서운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나는 충분히 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전문가들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관계에서 선을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넘어서는 요구에는 정중히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거창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작은 인사나 미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만이 줄어듭니다. 셋째, 내 삶을 나답게 채우는 것입니다. 취미를 갖고 건강을 돌보고 내가 즐거워지는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 양육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나만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동네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작은 찻집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손주들을 대할 때 더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니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다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을 줄여야 고통이 줄고 마음이 가벼워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사람은 늙어갈수록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마음가짐은 단순히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마무리하는 품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게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은 노년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원망과 서운함에 붙들려 시간을 보내면 남은 날들이 더욱 짧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감사와 여유 속에서 시간을 쓰면 같은 하루도 훨씬 길고 충만하게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구할은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노년의 삶에서 외부의 조건은 점점 줄어듭니다. 돈, 건강, 사회적 지위 모두 이전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면 모든 것이 고통이 되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말한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가르침은 결국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가진 재산의 크기나 자식의 성공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자유롭게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품격 있게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마음가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결국 여러분의 표정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마지막 인상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무거운 마음은 무거운 그림자를 남깁니다. 정약용의 명언은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말은 결국 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빛내라는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명언을 중심으로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평온해지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지나친 기대와 집착은 상처를 만들고 적절한 거리와 여유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줍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삶을 우선시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집착을 줄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나를 먼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오래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가져야 한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태도가 결국 내 삶의 품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얼마나 자유롭게 다스리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순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지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함과 평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